네, 울산 지역 지방선거 투표율이 52.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7%가량이었던 대산 투표율과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낮은 투표율에 대한 분석을 보면 지방선거의 진보, 보수, 남성, 여성 이런 식의 평가르기가 계속 작동하면서 지방이 실종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 고용과 산업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탈울산 행렬이 7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후보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지역을 책임질 당선인들의 책임감도 그만큼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담당 프로듀서 김성광입니다. 오늘은 노호키 교육감 당선인,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차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호키 교육감 당선인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당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새로운 울산 교육이 한 발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 교육이 다시는 낡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뜻이 모인 결과이고, 또 그동안 이게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함께 쌓아온 그런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그런 울산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언제나 시민들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31일 방송 이후에 이틀 만입니다. 혹시 그 당시에 되겠다, 당선 소감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나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 계속 네. 그 시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이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나눈 이야기가 주로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시민들이 일단 교육과 관계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교직원들, 그다음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로부터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고, 또 투표권은 없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반겨주고 또 로고송도 함께하고 춤도 같이 춰주고 이러면서 투표권은 없지만 그게 이제 선거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뜨겁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13일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학생들 지지를 받는 선거운동이었다. 네. 선거운동도 훈훈하게 진행됐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웠다, 좀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거를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정책으로 승부하자,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공개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고 또 흑색 선전, 네거티브 색깔을 또 더 씌우는 것, 또 이념 공세 이게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진행이 사실 되고 네. 이 내용들이 불법 대량 문자로 계속 이제 이렇게 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옳지만은 우리 선거가 또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적극적인 대응을 일단 자제를 했고요. 네. 선거 기간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특히 또 학생들이 보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이런 선거인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량 불법 문자를 안 보내겠다 원래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걸 그대로 이제 실현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 대량 네. 문자를. 네. 그럼에도 이렇게 지켜주신 시민들의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울산 학생들 학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네. 다 노호키 교육감 체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울산, 지적을 받으셨죠. 울산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당선인 대부분이 사실 보수당 소속입니다. 또 한편 선거 기간 중 상대가 진보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중도 교육감 후보자를 표방하면서 색깔론도 들고 나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노호키 후보자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지난 4년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냉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이제 4년간 울산 교육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효능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네. 또 정치권과 연계해서 계속 선거운동을 상대편이 해왔지만 우리는 교육은 달라야 한다는 그런 호소를 계속 했는데 대한 그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시민, 학부모, 교직원들이 이제 보내준 지지 그리고 또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함께 해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마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노후키 교육감 체제 2기가 이제 시작되는 셈인데 1기 체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기에 저희들 취임 이후에 이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 복지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기에는 이런 보편적인 복지 체계 하에서 그 바탕에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철학이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지 보편 복지를 넘어서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처한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딱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복지를 하는 게 아마 1기와 2기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기에도 그렇게 네. 시행은 해왔지만 2기에는 이제 더 그 소위 말하면 공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하는 거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보편적 복지 중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립 유치원의 네. 무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임기 동안 완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도 공약을 했고 네. 또 돌봄과 관련된 건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또 중고등학교의 체육복지원 특히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은 그냥 제도만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그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교육복지 이음단을 운영하는데 그걸 확대 운영하고 또 교육복지사, 상담사, 사서교사 이런 확대 배치하고 또 이렇게 좀 아픈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네네. 이제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지금도 있는데 네. 더 확대 운영해서 교사들에게도 이제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학생뿐만 아니라 네네. 교원 지원까지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예. 하셨는데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세요. 사실 공교육이라고 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보편적 교육에 좀 더 근접해 보이는 뉘앙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맞춤형이라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뭐 학교 급별 그 교육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네, 예, 네. 학생 개개인의 그 맞춤형이죠.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다 같이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네.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심리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든지 공부를 못하는 원인은 다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메꿔주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고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애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여러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그 솔루션을 찾는 그런 네. 해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두드림 학교도 있고 뭐 일수비교사제 다양한 게 있으니 이 학생에게는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이제 네.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학생마다 시작점이 다를 수 있는데 네네.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개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돕고 어쩌면은 사실 그거야말로 좀 보편적인 공평한 교육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다면 노후키 1기 체제에서 이어갈 내용 뭐가 네.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 회복과 교육 복지 지원은 계속 해나가고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 중이죠. 네, 네. 그래서 교육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네. 빠르게 이제 이 교육 학습 격차든 심리 정서적인 문제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어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원격 교육 과정에 발생한 뭐 학습 격차, 격차,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겠다. 네, 학습 격차, 그다음에 네. 심리 정서적인 문제 이런 거고, 그리고 새롭게 좀 그동안 학교 자율성을 계속 높여왔지만 예. 일기에 이어서 이제 좀 더 확장하는 게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응해라 이렇게 공모를 했다면은 네. 이게에서는 이제 학교 희망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를 도입해가지고 학교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생태환경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강화를 하고 또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젝트 수업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수업을 1기에 이어서 2기에도 더 확장해서 네. 하겠다. 또 이제 이번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노동인권 교육이랑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기 당선인께서는 노동 민주주의 교육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었는데 이기 체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노동인권 교육이나 뭐 포괄적 성교육,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경우도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고 지금도 이미 하고 있어서 제가 공약으로는 이번에는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바꾸는 겁니다. 인권 중심의.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행사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학교 문화 자체를 이제 민주적인 인권 친화적인 이런 학교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또 장애 학생 인권 또 뭐 학생 선수 운동 선수 있잖아요. 운동 선수 네. 인권, 예. 학생 노동 인권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인권 실태도 조사하고 관련 정책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 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 이번에 사실 젠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네. 선거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대 이하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갈리면서 네. 젠더 갈등이 선거에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이해를 위한 젠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갈라치는 게 아니라 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뭐 20대 여성, 20대 남성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걸 사실 뭐 남성 여성으로 갈라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 이런 걸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업과 많은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을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뽕철호 전 울산시장 체계에서 이제 김두겸 당선인으로 이제 울산지방정부수장이 바뀐 상황인데 교육 관련 예산을 비롯해서 앞서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새 행정부 수장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야겠죠. 어떤 관계 만들어갈 계획입니까? 예, 교육은 뭐 교육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문제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울산시와 우리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돌봄 문제는 네. 교육청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 사업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어떤 모형이 좋을지를 시범 운영한다든지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되고 또 방과후나 이것도 학교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네.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우리 방과후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우리 교육청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그 인프라들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역 사회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 뭐 다양한 체험 공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소통을 하게 되면 네.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울산 시민 또 학부모님들 교직원들은 물론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많은 응원과 공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시민께들이 모든 약속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와 꿈을 쫓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행복했던 소중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한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또 교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지원으로 울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육, 우리 아이들 행복한 교육으로 그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두겸 당선인 지금 전화 연결돼 있죠?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가 지역 정서상 우리 진보 쪽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또 지방 정권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 실망이 우리 국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공천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으로부터 아마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실망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망이 있었을까요? 컨텐츠는 뭐 경제 쪽이겠지만은 네, 뭐 우리 송시안만 이래 바라본다면은 늘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 네, 수행평가. 그래서 업무 수행 평가가 하위를 받으니까 아마 우리 시장 뭐 여러 가지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으로는 네, 늘 일을 못 하신다 이런 쪽으로 아마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일 좀 할 줄 아는 사람 네, 또 뭔가 울산이 지금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총체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사람은 그래도 김두겸이가 제일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울산 지방정부 이제 인수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산이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지금 일자리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어요. 네, 뭐 그로 인해서 인구도 감소하고 자금도 이익에 유출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첫째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만 된다면은 지역 경제도 선순환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모든 복지라든지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서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임기 내내 일자리 창출에 혼전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 선거 과정에서 폭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등성에 대한 논란 전혀 없었고요. 네, 우리 네. 송철호 후보님께서 그 마지막 그 뭐 며칠 나놓고 마타도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뭐 하지만 선거 때는 대응을 하려면은 상대 후보의 그 프레임을 갖출 것 같아 무대응을 해왔는데 그러셨군요. 아마 지금은 이미 법적 검토는 다 했고 네. 반드시 제가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네. 그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래 단순한 이름도 없는 언론사에 나오는 걸 해서 확인도 없이 네.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번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허위 사실이다. 네. 예. 전혀 아닌 걸 그렇게 네. 또 꼬집으냐 그렇게 맡아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네네. 네, 송철호 시장 체제와 김두겸 시장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울산시정 인사와 그 조직 구성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 송시암께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법률적으로는 전문가인지 몰라도 네. 그 행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지방 정치인으로서 지방의회도 해봤고 네. 또 지방행정구청장도 해봤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네. 특히 울산 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공무원이 움직인다는 것은 인사 조직이거든요. 예. 인사 행정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 그게
바로 인사고 그게 바로 조직의 운영 방법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 송시영 리포터는 월등한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또 리드하는 그 리더십도 제가 훨씬 더 잘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동시에 이제 그 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보유식 풍력 발전과 수소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해상풍력 관계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 안보 에너지를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고 네. 탄소 저감 대책에 따라서 친환경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여건을 보면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는 맞아요. 예. 다만 해상풍력은 아직까지 검증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고 네. 송철호 후보께서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의 굉장히 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가시적으로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어쩌면 허구성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뭐 9메가 킬로미터에서 지금 10을 변했다든지 인구도 32 네. 기가미터에서 변했는데 32만 했다가 4만 5천 했다가 또 일자리 4만 5천 어디서 나오느냐 뭐 여쭤보니까 부산, 경남, 울산에 산다. 그럼 울산 도대체 몇 명이냐? 또 답변도 못 하시던데 해상풍력은 아직 손이 잡힌 것도 없고 네. 외국 기업체에서도 정확하게 말만 있었지 울산에 돈을 얼마 투자한 것도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울산말로 이거 뭐 덩구름 잡아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울산이 뭘 어떻게 할 것이고 울산의 이득이 얼만큼 있을 것이고 또 그를 위한 울산 경제 또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될 것이냐 이걸 제가 가서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겁니다. 네. 그냥 늘 선전용이 아닌 따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소 에너지는 우리 울산이 나아갈 때 방향이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상 풍력으로부터 수소는 그 전력을 가지고 없는다는 것도 허구성이고 네. 어쨌든 우리 자체 갖고 있는 경동가스라든지 네. LNG를 위한 거 또 네. 부생 그 수소에 대해서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울산이 또 수소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뭐 이런 부분을 수소 관련은 아마 저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그리고 울산광역시장 그리고 4곳 기초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에서 다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김두겸 체제에서 어떤 울산 시정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울산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예.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예. 이 국가나 기업을 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울산은 그런 그 여건을 갖추면서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를 풀겠다. 네. 그게 공장을 집어넣으면은 공장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또 인구도 증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현 정부 여당하고 맥을 같이 해야 네. 그런 정책 수준이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새롭게 바꿀 수 있던 아니면 또 울산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이 같은 여당끼리는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아무래도 같은 여당이니까 네. 자금도 이렇게 요구받기도 편할 것이다. 예. 그래서 멋진 울산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네, 모두 같은 여당으로서 대통령 그리고 중앙부처 행정 그리고 지방 행정까지 연결시키는 행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시민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한 다른 단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거를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울산 시민들이 아마 체감 행복을 느낄 정도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도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잘 형성되면은 시민들이 좀 생동감이 있을 것이다. 네, 지금 각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노오키 교육감 당선인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차례로 당선 인터뷰를 가졌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당선인들이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서 더 나은 울산을 만들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시간이 참 짧습니다. 여기서 시사팩토리 100.3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